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코인 투자자들의 악당이죠. SEC 게리 겐슬러 의장이 CNBC에 임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제 발로 찾아 들어왔는데요. 얼마나 그가 민망할 정도로 조롱을 당했는지 기사로는 체감이 되지 않으실 거라서 제가 인터뷰를 따로 준비해 봤습니다. CNBC 인터뷰에 앞서서요, 기사를 제가 먼저 찾아봤는데요. 이 기사 제목이나 내용을 볼 때, 게리 겐슬러 의장이 굉장히 멋있게 비트코인을 비난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목을 보면요, 굉장히 단호하거든요.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생각만큼 탈중앙화되지 않았다. 이더리움 현물 ETF 내가 보장할 수 없다. 왜냐면 나는 중립적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단어인데요. 중립성 등장을 하고요. 비트코인 내가 ETF 승인해줬다고 해서 이더리움까지 승인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전례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죠. 그러나 인터뷰 영상을 봤을 때 저는 게리 겐슬러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구나.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호랑이 굴로 들어온 게리 겐슬러의 인터뷰 영상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죠. CNBC 뉴스 스튜디오고요. 2월 14일자 현지 시각 인터뷰였습니다. 여기 바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의 번화가 한복판에 사람들 막 출근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CNBC 뉴스 스튜디오가 1층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 창문을 보시면 나스닥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의 위층에 나스닥 본사가 있다는 거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게리 겐슬러가 기분 좋게 시작하죠. 살살 합시다. 당신들 무슨 질문할지 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앤서니 사회자가 저보다는 여기 조 아저씨가 며칠째 벼르고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베키라는 여자분은 오늘 참 재밌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제가 지어낸 말이고요. 근데 굉장히 역대급 정말 조롱 영상. 게리 겐슬러가 불쌍해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편의상 앤서니 사회자는 게리 겐슬러는 조 아저씨는 조라고 칭하겠습니다. 앤서니가 가볍게 시작합니다. SEC 게리 겐슬러 의장을 모셨습니다. 굿모닝 하니까 게리 겐슬러가 굿모닝 함께해서 좋습니다. 글쎄요, 끝까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뒤에서 고문을 많이 당합니다. 자, 앤서니가 한 달 됐습니다. ETF 승인 후에 한 달 됐다는 거죠. 이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가 마치 답변을 준비했듯이 로버트처럼 대답합니다. 우리는 투자자 보호와 발행자들의 모금에 집중합니다. 투자자 보호 이제 그만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 괴롭혔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비슷한 금과 은 같은 ETF를 갖고 있고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11개의 ETF를 한 번에 승인시켰어. 다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립. 오늘의 하이라이트 단어입니다. 중립. 나 중립 지킬 거야. 그러니까 앤서니가요. 음, 받아줍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선물 기반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ETF가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미묘한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터뷰 영상을 한 7번, 8번 이렇게 반복해서 듣거든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지금 앞에 있다는 말은 뒤에서 이더리움 질문이 나올 거다. 이런 걸 좀 암시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물 기반의 비트 이더 ETF, 현물 기반의 비트코인 ETF 이런 게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리고 저번 주말에 그 누구였죠? 제가 며칠 전에 소개했던 앤서니 폼폴리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와서 얘기를 해주던데 우리 유통할 수 있는 비트코인 양이 굉장히 적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당신 생각 어떻소? 이렇게 게리 겐슬러에게 물어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하이라이트 조 아저씨가 등장을 합니다. 끼어들면서 의장님 가치 중립이라고 아까 하셨어? 가치 중립. 웬만한 거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조 아저씨. 마지못해서 ETF 승인한 걸 가지고 중립이라고요? 법원 판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근데 무슨 중립을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팩트 폭력을 날리죠. 약간 게리 겐슬러가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누군가가 법을 준수했다면 우리는 중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중에게 공정하고 진실된 사실을 공개한다면요. 그러니까 조가 다시 독서를 퍼부어댑니다. 당신 스마트했지. MIT에서 비트코인 가르칠 때는요. 그때는 나도 당신 거 강의 들었었고 비트코인의 장점을 잘 배웠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해했던 누군가가 이 누군가는 제가 추론을 할 때 당신과 종필이 형, JP모건 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신한 그 누군가가
그 뭔가요? 그 fat rockish or something 이라던데요. 여기서 조롱 한 스푼을 듬뿍 담아서 갠슬러에게 떠먹입니다. 팻 락이라고 그 저번에 JP 모건 회장이 얘기했었잖아요. 그 배신자들이 팻 락키씨 같은 거 얘기하던데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리 갠슬러가 약간 당황하지만 이를 꽉 깨물고 받아줍니다. 자, 팻락 말씀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제 받아는 줬고요. 그래서 우리는 증권법과 상품법을 따르지 않는 투자에 대한 교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2만 개의 코인들과 거래소들이 이게 계약인지 증권인지 또는 중개자인지 판단하지 않죠. 우리는 미리 예단하고 있진 않습니다. 투자자 보호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안타깝다는 듯이 코인들은 이 건물에 있는 나스닥과 달리 이 건물의 위층에 나스닥 본사 있다고 했잖아요. 나스닥과 달리 사기와 조작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코인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 아저씨가요. 아, 그 사람들 거지로 만든다는 나스닥 말씀이신가요? 정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무일푼으로 만드는 나스닥. 아, 당신들이 보호하는 거. 게리 겐슬러가 이 사람 보소. 근데 또 침착하게 답을 하죠.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룰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임무가 사기와 조작에서 시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뭐 답변을 합니다. 앤서니가 도와줘야겠죠. 지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조가 또 똑똑한 사람이라 이 웬만한 뭐 JP 모건 회장도 약간 쩔쩔매게 만들었잖아요. 앤서니가 선수 보호 차원에서 게리 갠슬러에게 질문을 합니다. 종필이 형이 정부 관계자라면 코인 없애버리겠다고 한 거, 갠슬러 의장님 들으셨죠? 비트코인이 마약 거래, 불법적인 걸로 쓰인다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근데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게리 갠슬러를 질문을 하는데요. 조 아저씨가 또 끼어듭니다. 달러는 불법의 100배 더 많이 쓰이죠 하면서 대놓고 이제 비웃습니다. 크크크크 정말 합니다. 그러니까 앤서니가 제지를 또 합니다. 이 형 또 이러시네. 아 맞아 맞아. 근데 갠슬러님한테 내가 물어봤잖아. 이 갠슬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데 여기서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조 아저씨가 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을까요? 자, 이게 사기에 쓰이는 달러면요. 여기 요만큼이 비트코인이 사기에 쓰이는 양이다. 요놈아. 이런 식으로 두 번이나 게리 겐슬러가 못 봤을까 봐요. 두 번이나 팔을 벌리면서 여기 좀 슬픈 여기 겨드랑이까지 등장을 시키면서 두 번이나 게리 겐슬러에게 보여줍니다. 참 중립을 지켜야 하는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폭격을 퍼붓는 걸 볼 때 저는 참 이 조를 팬이 돼버렸습니다. 조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정말 민망하겠죠. 갠슬러가 굉장히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형을 제지를 해야겠죠. 앤서니가 진정이 진정해. 종필이 형은 하면서 범죄, 마약, 돈 세탁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근데 조가 또 끼어듭니다. 그건 그 사람 의견이고 알아요, 알아요, 조형. 근데 우리 게스트 왔잖아. 게리 갠슬러 게스트 데려왔잖아. 두 번이나 제지를 합니다. 진정하세요. 그리고 침착하게. 자, 불법 사용에 대한 갠슬러님 의견을 말해주세요. 조형 말고 갠슬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게리 갠슬러가 이때 이제 기사에 또 등장했던 랜섬웨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랜섬웨어에 코인이 자주 쓰이는 건 사실이죠. 랜섬웨어가 뭐냐면요.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코인을 주장하는 거, 이거 내놔라. 이런 게 이제 랜섬웨어인데요. 뭐 자주 등장하는 건 사실이죠. 이렇게 갠슬러가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에게 화폐와 중앙은행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의 조 아저씨가 웬만한 아저씨들보다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제대로 들을 리가 없죠. 끼어들면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됐고 중앙은행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며 하니까 갠슬러가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아니고요 하면서 요 부분이 아까 또 기사와 제모가 됐다는 거 아까 보셨죠? 탈중앙화가 비트코인은 되지 않았다. 아무튼 이러면서 조와 게리 갠슬러는 계속 티격태격 싸웁니다. 근데 갠슬러도 이제 반격을 해야 됐죠. 그래서 세계는 중앙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면서 또 우리는 3개에서 6개 정도의 핵심 코인이 있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끊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게리 갠슬러의 머릿속에는 3개에서 6개의 핵심 코인이 있다. 이게 뭘까요? 제 생각, 제 추측컨대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도 법정 소송 때문에 리플이 아닐까 싶고요. 그 외에 6개까지 본다고 할 때
뒤에 네 번째는 솔라나, 다섯 번째는 아발란체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여섯 개까지, 여섯 번째 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발란체는 그 종필이 형이 그 자산 토큰 할 때 이미 테스트하는데 썼던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솔라나 아발란체 정도가 아닐까. 이게 제 추측입니다. 아무튼 반격 다시 시작합니다. 조 아저씨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과 기록이 있다고 투자를 하겠어. 그러니까 블록체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이거 회계 장부잖아요. 오라클 머니를 중앙은행보다 신뢰한다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조 아저씨가 이 사람 이거 가르쳤잖아. 알면서 저러시네. 모두가 다 장부를 갖고 있고 조작할 수 없는 게 이게 매력이잖아. 그러니 갖고 싶어 하지. 당신 같은 중앙은행 얘기, 자꾸 중앙은행 얘기하시는데, 당신들 그 도깨비 방망이로 돈 마구 찍어내면서 33조 정부 지출로 쓰잖소. 그래서 비트코인 좋아하는 건데, 왜 자꾸 모르는 척 하실까? 그러면서 또 중략을 하고요. 자꾸 비트코인 불법에 쓴다고 당신 얘기하는데, 내가 차 40대를 가지고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길을 막아버렸다고 해봐요. 그렇다고 내가 차 갖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가 아 차는 갖고 있어야 되지 또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총 얘기는 안 했다. 총 필요하다. 뭐 필요 없다. 안 싸우려고 나 봐준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또 겐슬러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앤서니가 게스트 보호 차원에서 자, 피봇합니다. 화제 전환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다음 관심사는 이더리움입니다. 만약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면 비트코인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고 게리 겐슬러를 보호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게리 겐슬러는 고맙겠죠. 앤서니가 질문을 하면 게리 겐슬러는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폭격이 자꾸 들어오니까요. 자, 겐슬러가 답을 합니다. 우리가 1월에 했던 건 한 무더기의 파일 처리였다. 아까 다시 봤던 기사 제목인 거죠.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처리. 이거는 그 한 무더기의 파일 처리로 끝났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다른 무더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더리움 ETF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를 당신들과 청중들 그리고 SEC 위원들 앞에서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 우리는 계속 토론을 하고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대로 판단을 하겠다. 뭐 독립적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앤서니가 너를 살리려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자, 인덱스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도요, 제가 뒤에 영상을 많이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이런 의도로 한 것 같아요, 질문을요. 자, 그, 나스닥 지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스닥 지수를, 구성하는 몇 개, 개별 종목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잖아요. 애플, 뭐, 테슬라, 구글, 아마존,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 개별 종목 몇 개가 전체 지수를 대표하는 거에 대한 약간 우려 차원에서 이 질문을 게리 겐슬러에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 영상을 한 7번, 8번 계속 지켜볼 때, 음, 제가 볼 때 이 질문에서 앤서니는 주식을 하는구나. 그것도 매그니피선트 세븐에 있는 주식을 하는구나. 요거를 제가 좀 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또 이런 비슷한 질문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리 겐슬러가 이제 고맙죠. 고마우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이어갑니다. 아, 맞습니다. 인덱스 펀드 존 보글이란 분이 만들었죠. 뱅가드에서 처음 출시했던 거. 근데요, 존 보글이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왜 작은 것을 사냐, 큰 것에 투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스택, 그 더미를 살 수 있으면 바늘 같은 거, 개별적인 거 투자 안 해도 된다. 위험한 거 왜 이렇게 투자하냐? 이런 말을 존 버글이 했었죠. 이렇게 게리 겐슬러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 아저씨가 또 막무가내로 끼어듭니다. 자, 당신이 바늘과 건초도미 얘기했는데, 자, 건초도미에서 바늘을 찾는 이유는 바늘 때문이죠. 개별 코인, 개별 종목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 근데 왜 당신처럼 건초도미 다 태워버리면, 전체 시장 다 태워버리면 누가 건초도미를 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이런 얘기를 또 막무가내로 끼어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맞는 얘기죠. 따지고 보면 지금 건초도미 전체를 자꾸 10년째 SEC가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팩트 폭력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앤서니가 또 제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화제를 바꾸는 거죠. 뱅가드는 ETF 제출 안 했죠. 갤럭시 아니 갤럭시가 아니고 게리 겐슬러가 고마워 제출 안 했더라 이렇게 화제를 전환을 합니다. 앤서니가 다음 이제 폭풍 질문을 이어갑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리프트라는 차량 공유 업체 회사가 있거든요. 미국에 여기 영업이익률 실수, 뭐 AI 규제, 테슬라, 뭐 보드에 관한 문제들 여러 얘기를 했는데 리프트 잠깐 얘기를 하면요. 영업이익률을요.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공 하나를 더 붙여서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지금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0을 하나 붙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높게 나왔겠어요. 리프트가 이 발표를 한 직후에 떡상을 합니다. 60%가 넘게 주가가 치솟다가 그거 실수였어 발표를 하니까 다시 폭락을 했었어요. 이게 이 인터뷰 있기에 앞서서 한 30분 전에 있었던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게 지금 SEC 당신들이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자분 베키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리프트 이익을 봤을 때 이거 AI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를 보던데요. AI 얘기를 하는 거죠. 겐슬러 당신 어떻게 생각해? AI에 대한 뭐 동정이나 감정은 어떻습니까?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겐슬러가 AI 알고리즘 거래는 도구입니다. 이거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존재를 했던 거고요. 점점 지금 빨라지고 있고 수학도 더 정교해지고 있죠. 그래서 AI 모델에 대한 가드레일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뭐 원론적인 답변은 일단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재밌었던 게요. 지금 굉장히 많이 중략을 했는데요. 테슬라 얘기가 나왔거든요. 테슬라 뭐 이사진들이 뭐 독립적인 그 판단을 해서 뭐 회사를 이끌어 가야 되고 또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월급을 뭐 이렇게 뭐 옵션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했었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앤서니가 시종일관 중립을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흥분하는 게 테슬라 얘기 때 이런 흥분 나왔고요. 특히 이 질문에서 앤서니 테슬라 투자했구나를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들이 마약하는 거 이거 당신들이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요? 경고해야 되지 않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급발진을 합니다. 앤서니가 흥분하는 거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게리 근슬러가 다들 빵 터졌어요. 이 질문할 때. 너 테슬라 물렸구나. 크크크 하고 있고요. 조가 끼어듭니다. 나 흥분했다고 그렇게 뭐 잘난 체 하더니 너 이거 너무 사적인 질문 아니야? 엄청 비웃습니다. 조가요. 얼마나 많은 대표들이 지금 술 취한 제 아침을 맞이하는지 너 몰라? 너 좀 심각한데? 너 좀, 정신 차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앤서니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베키가 약간은 진정시키면서 질문을 이어갑니다. 게리 겐슬러에게 AI에 연계된 회사들이 책임질 것 있어요. AI에 대해 더 한마디 해봐라. 그러니까 겐슬러가요. 사실 이게 유도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베키에게는 유독 약간 웃으면서 약간 무방비 상태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큰 화근이 되는데요. 자, 겐슬러가 답변을 합니다. 투자 고문이나 브로커 딜러냐에 따라서 뭐 AI에 대한 규제가 달라지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사람이 문제지 해머를 쓰든 수학을 쓰든 AI를 쓰든 도구는 상관없다. 뭐 쓴 사람이 문제지 도구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키가요. 제가 볼 때 이거 유도 신문이었습니다. 여기에 겐슬러가 홀라당 넘어가는데 멍청한 AI를 비난하는 건 잘못됐단 거네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했더라도 지금 리프트 회사 얘기를 하면서 AI 유도신문 가고 있습니다. 자, 게리 겐슬러가 웃으면서 맞습니다. 누가 망치로 사기를 쳤다고 해서 망치를 멍청하다고 비난하진 않잖아요. AI도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잖아요. 이 얘기를 할 때 방송 종료 음악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길어졌으면 이제 끝내야 된다. 막 집에 가세요. 종료 음악이 나오는데요. 이 종료 음악과 동시에 겐슬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가요. 겐슬러 얘기하고 있는데 오 마이 갓 크게 얘기를 합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조가 왜 오 마이 갓을 외쳤을까요? 여기에 질문 이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망치로 사기쳤다고 망치를 멍청하다고 비난하진 않아요. 오 마이 갓. 그 답변을 얘기합니다. 자, 조. 씩 웃으면서요. AI는 오케이고 비트코인은 아니네요. 무슨 말인지 아신 거죠? 씩 웃죠. 한 건 잡았다. 할 말이 없죠. 게리 겐슬러 정말 버벅이면서 답을 합니다. 심하게 그거 어떻게 그거 아닌데요? 막 이러니까요. 맞잖소. 같은 도구인데 나쁜 일에 썼는데 왜 AI는 AI 잘못 아니라면서 비트코인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구박하는 거요. 정말 시시콜콜 따지시네. 이런 식으로 뭐 머리를 뭐 스플릿 한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 시시콜콜 따지시네. 완전 게리 겐슬러 그로기 상태에 빠집니다. 그거는 아예 이건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막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데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가요 여기서 이제 쐐기 멘트 날립니다. 야 여기서 참 게리 겐슬러 불쌍하더라고요.
자, 종필이 형 같은 사람들, 당신 포함해서 내가 많이 봤다. 근데 당신들 내가 폴 튜더 존스, 레리 핑크, 드러큰 밀러, 그러니까 다 비트코인 이제 투자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앤서니가요, 좀 제지를 합니다. 아, 그만해, 형. 하니까, 기다려! 굉장히 큰 소리로 제지를 하면서, 내가 당신 같은 사람들, 폴 튜더 존스, 레리 핑크, 드러큰 밀러, 피터 틸, 마크 앤드리슨으로 내가 키워준다. 자, 골라봐. 내가 이 중에 한 명으로 당신 키워줄게. 이런 느낌으로 게리 겐슬러를 굉장히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앤서니가요, 이제 말릴 수가 없어요. 형, 그만해. 그들은 SEC 운영하지 않잖아요. 이 게리 겐슬러 입장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가 이제 패배를 직감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한마디로 이렇게 씩 웃으면서 이 객석을 이제 좀 패널들을 굉장히 웃겼는데요. 조는 같이 중립적이지 않네요. 중립을 지키셔야 하는 앵커분이 굉장히 나를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크게 웃고 이제 인터뷰가 마무리됩니다. 아마도 다시는 CNBC 나오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인터뷰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은요. 게리 겐슬러 말도 이제는 잘 먹히지 않는구나. 그리고 뉴스와 뭐 기사 제목과는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조롱을 당했구나. 이거를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 아마도 24년에 이 아래 기사들처럼 수많은 악재들, 뭐 미국 정부의 규제, 마운트 곡스나 실크로드 매도 같은 뉴스들을 24년에 접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명심할 것은 2024년의 악재 기사는 정말 보기 드문 매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올해 두 자릿수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두 손 들고 기뻐하면서 진군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